피곤해서 밥이 안 넘어가네. 차에서 잠깐 눈이라도 붙여 그러면. 준성은 그래야겠다며 식당에서 먼저 일어섰다. 자신의 차 운전석에 앉아 책을 펼쳐들었다. 미나가 피아노 선생님을 밤에 만날 일은 없었다. 단 한 번 아파트가 모여있는 그 동네에 임시로 선 야시장에서 밤에 그녀를 볼 수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엿장수를 지나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작은 놀이기구를 지나자 음식 코너가 나타났다. 통돼지 바베큐가 장작 위에 돌아가고 있었다. 부모님 손잡고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을 때 피아노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한 남자와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미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녀의 집, 거실에 걸린 커다란 결혼사진. 그 속에 있던 남자였다. 그런데 그녀의 바로 대각선 테이블에 홀로 앉은 또 다른 남자가 미나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훔쳐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피아노 선생님이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 바람에 스커트가 밀려 올라가 허벅지가 드러났다. 그녀가 남편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웃어 보였으나 그것은 미나의 눈에도 대각선 너머의 남자를 향한 미소였다. 그녀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벌떡 일어섰다. 여기 화장실이 어딨어? 상가 화장실로 가면 된다는 여자의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컸다. 그리고 곧 대각선 테이블의 남자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 따라 나갔다. 미나는 그들의 뒤를 밟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와 동시에 어른들만의 비밀스러운 무언가에 한 발 다가간 듯한 스릴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뭐야? 이게. 준성은 미나가 그들을 따라 나가길 바랐지만 미나는 숟가락으로 애꿎은 도토리묵만 조각냈다. 정계가 왜 이래? 떡밥만 던져놓고. 자신이라면 미나가 화장실에 비좁은 칸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게 했을 텐데. 되게 감질맛 나네. 참, 지 생긴 것처럼. 준성은 또다시 아내의 전 남편을 떠올렸다. 말린 황태 같은 그의 행색과 허옇고 긴 얼굴은 역시 대담한 필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이고, 아직도 여기 있어? 일해야지. 나 오늘 회식 있어서 좀 늦어. 저녁 먹고 먼저 자. 준성은 카페에 앉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전부 읽어버릴 요량이었다. 미나의 손가락이 피아노 위에서 서툴게 춤추고 있을 때였다. 선생님은 등을 꼿꼿이 펴라며 미나의 등에 손을 댔다. 그러자 미나의 온 신경이 등에 쏠렸다.
긴장감과 알 수 없는 짜릿함에 귀까지 빨개졌을 때 선생님의 차가운 손이 미나의 귀에 닿았다. 너 벌써 귀를 뚫었구나. 미나는 혹시 그 손길이 얼굴을 거쳐 목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살짝 들뜨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피아노 선생이 베란다에 나가더니 상반신을 쭉 빼고 고개를 돌려 위쪽을 보았다. 그때 줄에 매달린 깡통 하나가 뒤에서부터 내려와 대롱거리는 게 보였다. 곧 돌아온 그녀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황급히 레슨을 마친다. 영어 학원으로 향하던 미나는 선생님이 어떤 차림으로 집을 나설까 궁금해졌고 현관 앞 화단 쪽에서 서성거린다. 그때 땅딸만한 파마머리 아줌마가 미나를 스쳐 공동 현관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언젠가 맡아본 오렌지 향이 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선생님은 나오지 않고 미나는 다음 날 개인 사정이 생겨 레슨을 관둔다는 통보를 엄마로부터 전해 듣게 된다. 그 얼마 후 미나네는 이사를 하며 소설은 말미를 맞이한다. 뭐 별거 없네. 참, 시간 아까워. 하지만 준성은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소설은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간다. 어른이 된 미나는 오랜만에 옛 동네 사람들과의 모임에 다녀온 엄마로부터 우연히 어떤 소식 하나를 듣게 된다. 아이고 참, 별난 노릇이요. 응? 너 예전에 그 장미 아파트 살 때 그 나동 401호 부부 모르지? 응? 모를겨. 아이고 불쌍해라 그냥. 그 집 여자가 그 키는 조그맣고 그 손은 두툼해갖고 그 3교대로 밤낮 없이 바지런히 살았거든. 응? 근데 그 정신병원에 갔단다. 순간 미나는 거의 매일 드나들던 나동 301호를 떠올린다. 그 옆편 내가 그 지 서방이랑 아랫집 새댁이랑 바람이 났다고 그 의심을 해갖고 백날 첫날 그 서방을 그냥 복가댔다네. 남자가 새벽마다 자다 일나갖고 아랫집 여자한테 간다는 둥. 지금 바디로션? 바디로션을 아랫집 여자가 바르고 갔다는 둥. 그 베란다에다 줄을 묶어갖고 뭐 그걸 타고 내려갔다는 둥. 한날은 그 오후 출근했다가 냅다 뛰어 들어와서는 그 여자 냄새가 난다고 그냥 옷장이고 어디고 다 그냥 열어 제꼈다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미나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다. 있을 리가 있나? 에? 맨날 그 헛소리 해대더만 그 진짜 미쳤구나 싶어갖고 그 남편이 그 악을 쓰는 여자를 안방에 꽉 그냥 붙들고 앉았더래. 아랫집 새댁 잡아야 된다고 그 몸부림을 치는 거를 남편이 어깨를 꽉 잡고 그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뭐 그랬다나 배. 어? 그렇게 안방에 가둬두고 남편이 그 처가 식구들 소집하고 그 의부증이랑 망상이 중증이라고 와보니까 여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화장대고 서랍장이고 다 부숴버렸디야. 그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얌전한 새댁을 찾아가서는 그 죽이겠다고 그냥 난동까지 부리는 꼴을 보고는 정신병원으로 보냈디야. 아이고 그 아랫집은 뭔제요? 예? 신혼이었구만. 맞네. 너 그 집으로 그 피아노 댕겼잖아. 응? 알지? 물론 미나는 잘 알고 있었다. 윗집 아줌마가 쓰던 바디로션의 향기와 선생님의 남편이 새벽밥을 먹고 집을 나선다는 사실까지도. 여적 병원에 있디야. 응? 의심병이 이렇게 무서운겨. 아이고 예인병.
준성은 책을 덮었다. 아내의 전 남편이 왜 이런 책을 썼는지, 이걸 왜 아내에게 보냈는지 힌트 따윈 찾지 못했다. 차라리 읽지 말걸. 이상하게도 뒤끝이 찝찝했다. 그날 밤 준성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어렴풋이 준성이 추측하는 것은 하나였다. 맞춤법도 틀리는 인간이라 무시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작가가 됐다거나 핏줄이 다 비치도록 희디흰 팔뚝의 가녀린 피아노 선생과 사랑에 빠졌다거나 과시 비슷한 것이 아닐까? 아이, 근데 그게 하필 불륜 소설? 참나. 이런 이야기를 쓴 아내의 전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준성이 그를 만난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어느 주말 아내가 오래된 칼국수 단골집이 있다며 준성을 이끈 날이었다. 준성의 고급 세단을 운전하던 아내가 소리가 이상하다며 불안해했고 마침 자동차 공업사가 보여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러 들렀었다. 오랜만이야? 순박하게 생긴 직원이 아내에게 어정쩡하게 말을 걸었다. 그의 작업복 점퍼에 오덕구란 명찰이 달려 있었다. 아내는 깜짝 놀란 듯 손을 입에 댔다. 준성이 생일 선물로 사준 명품백이 팔뚝에서 대롱거렸다. 이거 당장 이상은 없지만 조만간 타이어를 교체하셔야겠는데요. 아는 사람이야? 그제야 아내는 전 남편이라며 입을 오물거렸다.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다. 아이, 뭔 생각을 그렇게 해? 공동 창업자 오준호가 벽에 기대섰다. 준호의 머리 위로 창조적 기업인 상을 수상하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작년 준성과 아내가 나란히 선 이 사진이 신문에 실렸을 때 아내는 수줍어했다. 잠을 못 잤더니 몽롱하네. 회의 시작해야지. 조금만. 한 30분만 미루자. 준성은 눈을 감았다. 아내의 전 남편을 만났던 공업사가 어디였더라? 그때 아내와 갔던 인천의 칼국수집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그날은 줄곧 아내가 운전을 했고 내비게이션에 안내도 없었다. 여전히 아름다운 전철을, 그것도 잘 나가는 남자와 재혼한 전철을 우연히 만난다면? 어쩌면 그 시점부터 이를 갈며 그를 연마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정말 전처에게 책을 보내다니. 문득 그것이 정말 아내 앞으로 온 것일까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네. 책이 도착하던 날 오후의 기억이 떠올랐다. 박준성 씨 본인이세요? 그 책은 아내가 아닌 자신의 앞으로 온 것이었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준성은 아내의 휴대전화를 힐끗거렸다. 혹시 전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은 없을까? 그는 내가 전처와 재혼한 상대라는 것을 알고 책을 보냈을까? 아내와 그 사이에 나에 대한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닐까? 휴대전화를 집어드는데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해야 되지?
자괴감이 샘솟았다. 실크 잠옷 차림의 아내가 준성의 품에 파고들었다. 주말에 칼국수 먹으러 갈까? 그 예전에 갔던데 그거 맛있던데. 가는 길에 그 공업사에 들러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곧 이어진 아내의 대답에 준성은 귀를 의심했다. 질렸어. 장미 아파트 시절에 하도 가서. 인천시 장미 아파트. 있었다. 가나다. 역시 단 3동짜리 아파트였다. 오래된 아파트가 소설에서처럼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뭐 살던 동네를 배경으로 쓸 수도 있지. 하지만 석연찮은 구석은 여전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당사자에게 묻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책을 아내에게 보이고 싶진 않았다. 그렇다면 오덕구를 찾는 수밖에. 저자 오덕구. 프로젝트 B 출판사? 그래, 왜 이딴 걸 보냈는지만 물어보자. 저는 YJ 소프트 박준성 대표라고 합니다. 오후의 선물 재밌게 읽었습니다. 작품에 대해 개인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데 혹시 오덕구 작가님께 연락을 취할 방법은 없을까요? 며칠 후 출판사로부터 회신이 왔다. 단 한 권도 출판해드리는 독립출판사 프로젝트 B입니다. 오덕구 작가님 이메일 주소입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준성은 카페의 문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단 한 번 스쳐간 사이지만 아내의 전 남편을 한눈에 알아볼 자신이 있었다. 그의 이목구비는 희미한 이미지였으나 분명한 분위기가 있었다. 운명이 자신을 이끄는 대로 휘둘리면서도 저항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참나, 그런 사람이 그런 글을 쓰다니.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준성은 물을 들이켰다. 약속한 시간 4시 정각. 준성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들어온 손님은 스니커즈와 청바지 차림의 젊은 여자였다. 실망한 준성이 주저앉아 다시 물을 삼키는데 그 아가씨가 곁에 다가왔다. 예? 아, 필명이었다고요? 갑자기 김이 새는 기분이었다. 동명이인의 상상력에 열흘 내내 잠도 못 잤단 말인가. 하지만 곧 준성의 머릿속은 다시 뒤엉키고 말았다. 근데 하필 왜
그 이름을... 그렇다. 진짜 오덕구와 무관한 동명이인이라면 그 책을 준성에게 보낼 이유는 없다. 기껏해야 20살을 간 넘겼을 여자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 이름으로 써야 아저씨가 읽을 것 같아서요. 준성은 이런 맹랑한 아가씨가 다 있나 싶어 헛웃음이 났다. 하지만 곧 준성은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다. 그 말은 반드시 준성이 읽길 바랬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자의 의도는 제대로 적중했다. 준성이 그 책을 다 읽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만들었으니까. 왜죠? 고개를 드는 여자가 입술을 꾹 깨물었다. 떨어지려는 눈물방울을 주먹으로 닦아내는 모습이 아이 같았다. 준성은 속도를 내어 집으로 향했다. 소설이 픽션일까? 그 여자의 말이 픽션일까? 혼란스러웠다. 준성의 머릿속에서 소설과 여자의 고백이 회오리쳤다. 게다가 지금 자신의 결혼 생활까지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급하게 짐가방을 챙기는 준성에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성 역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식탁 의자를 향해 걸어가는 아내의 발걸음이 때에 맞지 않게 발레리나처럼 사뿐했다. 그리고 아내는 팔짱을 낀 채 다리를 꼬고 앉았다. 당신... 핏줄이 비칠 만큼 하얀 아내의 팔뚝이 눈에 들어왔다. 이거 한번 읽어봐. 재밌는 얘기니까. 소설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뿐이라 했다. 401호 부부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다는 것. 미나는 작가 자신이었다. 헝클어진 모습으로 자신의 집을 뛰어나온 선생님을 본 아이. 아빠와 아랫집 피아노 선생의 사이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어린 딸. 끔찍한 이야기였다. 엄마가 정신병원에 갇히는 걸 보면서도 왜 아무 말도 못했냐는 질문 따윈 하지 못했다. 두려웠을 테니까. 그리고 아빠니까. 미쳤구나. 미나는 아빠 곁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아빠 혼자 나간다는 걸 억지로 따라왔기 때문일까? 아빠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뭐 먹을까? 돼지 바베큐? 감자전? 도토리묵? 셋 다 시킬까?
대각선 쪽 테이블에 자리 잡은 피아노 선생님 부부의 모습도 어딘가 어색했다. 미나는 도토리묵 먹는 신용을 하며 아빠의 눈치를 살폈다. 아빠의 시선이 아까부터 피아노 선생님의 희고 긴 다리를, 탄탄한 허벅지를, 적당한 곡선의 아랫배와 가슴을 샅샅이 훑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빠는 미나를 홀로 두고 피아노 선생님을 뒤따라 나갔다. 불안감과 실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수치심이 미나를 휘감았다. 이모, 여기 그 막걸리 한 병 더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의 남편이 혼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미나는 그대로 일어나 상가 화장실로 향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비좁은 화장실 칸 안으로 사라졌다. 완벽하게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다고 미나는 생각했다. 눈물방울이 두 눈에 맺혔다. 미나는 주먹을 쥐고 눈물을 닦아냈다.